자, 교재는 326페이지. 이 판례가 하나 더 있죠. 자,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판례는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에요. 자, 피고인이 그랬는데 이 피고인이 가수, 여러분 적지 마시고요. 피고인이 가수 조영남이죠. 조영남 사건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피고인이 그랬어요.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 그림을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렸다라고 해서 친작이죠. 친작. 자신이 직접 그렸다는 겁니다. 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조영남이가 원래 실제로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있었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싼 값에 헐값에 몇십만 원에 주고 그것도 뭐 제대로 뭐 주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대신 그리게 하였고 그 제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뭐 이제 약간만 뭐 색깔 덧칠하고 마지막에 뭐 자신의 서명을 하고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그렸던 그 작가가 이 조영남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인데요. 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하급심에서는 뭐 사기죄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판시한 적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사기죄가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창작 과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받았었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사기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될 것도 같은데 뭐 대부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냥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 자신이 친작인 것처럼 세무치시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서 피기망자의 착오를 볼게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착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체는 오로지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되는 것이다. 사람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이 자판기에서 유사 물질을 넣어서 물건을 꺼낸다는 것. 이것은 이 상대방이 이 착오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저 뒤에 나오겠지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 보기 전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례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 발송하도록 해제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망의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컴퓨터 세무치시고 유심칩 읽기 나와 있죠. 유심칩 세무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출제가 잘 돼요.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때 착오라고 하는 것은 동기 착오로도 족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뒤에서 팔에서 볼 겁니다. 동기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 부분임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중요 부분도 당연히 기망의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면 족하다. 판단 기초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용도를 속였다. 용도 동그라미 치시고. 이 용도를 속이는 것도 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밑에도 나와 있어요. 용도 동그라미, 방법 동그라미. 이것을 진실에 반해서 금전을 교부받았을 때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 이 뜻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 상대방이 채무를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는 나지 않았겠죠.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려질 것은 아니다. 즉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손해 발생은 나지 않았겠지만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 판례도 봐두세요. 그 밑에 똑같죠? 그 밑에 말한 방법 그쵸? 그래서 진실에 반해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것도 사기다. 이런 말이고 운전자금 용도 나와 있죠? 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명의상으로는 학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의로는 원장으로 돼 있어요. 학원 명의가. 근데 실질 소유자는 다른 뒤에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는 뒤에 있고 일단 명의상에 불과한 원장이 이 학원이 자기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명목이 뭐죠? 이 학원 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학원 운전자금, 학원을 가동시키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 용도로 예를 들면 뭐 1억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학원 용도로 썼다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 받은 사람이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여기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거죠. 개인적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진실에 반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돈 못 갚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들이고 전부 다 판례가 사기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것도 사실관계 한번 받으세요. 자, 공무원 가압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할 줄 의사와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이죠. 그렇죠? 피해자가 가가지고 내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는데 해제해 줄 테니까 그 고위공직자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부에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청탁을 하고 그러려면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대비용. 접대비용이 필요하니까 접대비용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그러냐? 그럼 이 땅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선뜻 주는 거예요. 선뜻 줬는데 이 공무원 갑이 그 돈을 받아서 이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쓰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개발 그린벨트는 지정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땅 주인이 이 공무원 갑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인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용도를 진짜 너가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셨다면 내가 줄 것이냐? 내가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이거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칠한 글씨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용도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려갔다면 그래서 그 용도들을 쓰지 않고 다른 용도를 썼게 됐다면 이것도 사기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용도들을 안 썼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해요. 자,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를 한번 박아두세요. 뭐 나머지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판례가 요즘 떠오르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판례인가 하면 그냥 판례만 읽게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행 예금주입니다. 예금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통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 개설해 갖고 있어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돼 있죠.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이 갑에게 어떤 사기꾼이 접근해요. 사기꾼이 접근을 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통장 있지? 있다고 하니까 야, 그거 나한테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을 하죠. 기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얼마를 줄 거예요. 용돈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잠깐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뭐 직장도 없고 거의 뭐 노숙자, 반노숙자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푼돈 준다고 하니까 그 돈에 혹해서 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그쵸? 자기 명의로 된 통장, 카드. 통장은 자기한테 있어요. 통장은 자기한테 있고 현금 카드. 이 통장과 결부된 현금 카드입니다. 현금 카드하고 당연히 비밀번호 알려주겠죠. 비밀번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건네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현금 카드하고 통장, 비밀번호, 통장 번호 다 알고 있어서요.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사기를 치냐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기칩니다. 사기칩니다. 막 달콤한 말로 막 구슬려요. 뭐 저기 투자하면 어떻더니 막 해가지고 막 구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A가 저기 개발되는 땅을 사게 되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래 얼마면 넣으면 될까라고 하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내가 작전을 짜두었던 이 갑의 명의로 된 통장번호를 알려주게 되죠. 통장번호를 알려주니까 이 B라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 통장, 이 갑 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죠. 그렇죠?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입금을 하게 되는데 큰 돈이에요. 큰 돈. 뭐 1억 정도를 입금해요. 아주 큰 돈이죠. 입금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즉 A가 B를 상대로 사기쳤고 B가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갑이라는 통장에다가 1억을 입금했다라고 했을 때 처분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갑의 통장에 돈이 꽂혔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취득했다는 거예요.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갑이 딱 보니까 통장을 뜯어보니까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웬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서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여기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는데 1억 돈을 내가 인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통장을 해지하겠다. 통장을 해지할 테니까 이 돈 나한테 다 인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입금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죠. 1억 전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요게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갑이란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잖아요. 그쵸?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됐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당연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니까 여기 인출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은 신분증, 비밀번호들을 확인하고 당연히 이 사람이 예금주 맞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돈을 주겠죠. 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이 은행에 대해서 사기친 겁니까? 은행이 사기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통장 명의 예금주가 갑인 거예요. 갑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인출하는 것은 뭐다? 설령 이 돈이 진짜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A 돈 아닌 B 돈일 텐데 이 돈이 마치 자기 돈인 양 은행 직원을 속여서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행에서 봤을 때 정당한 통장의 권리자는 예금주는 갑이었기 때문에 예금주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게 되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여기서 수취인은 누구죠? 갑입니다. 갑. 그리고 송금 의뢰인, 송금한 사람이 누구죠? B죠. B. 그래서 B가 송금 의뢰인이죠. 그래서 B하고 갑 사이에는 어떤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여기서 보았듯이 자,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에서 수취인 갑은 누구였다? 이퀄 정당한 권한 있는 자입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다. 그렇죠?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수취인이 그 1억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상당한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취인이 이 수취인 세무 쳐보세요. 파란색으로. 이 사람이 정당 권리자라는 거예요. 수취인이 은행에 가서 예금 반환 채권을 행사해서 예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상당한 예금 계약의 성립, 그 예금 채권에 취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은 착오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사실관계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금주 나와 있습니다. 예금주 세무 치시고
그렇죠? 그죠? 자신의 은행 계좌 나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가로 열고 이퀄 정당한 권한 동그라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피해자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사기죄가 안 된다. 이것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뭐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사기죄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론상 무슨 죄는 될 것 같아요? 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런데 횡령은 가능하죠. 횡령은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과 비 사이에 정당한 원인이 되는 법률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의 직상 갑은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꺼내 썼다면 이 비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근데 검사가 횡령죄를 기소하지 않고 사기죄를 기소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을 뿐이다. 횡령이 된다는 것은 저 뒤에 횡령죄 파트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꺽쇠 1번하고 꺽쇠 2번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갑 주식회사 운영회사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을 해서 돈을 차용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쵸? 능력도 개뿔도 없는데 상대방을 사기쳐서 돈을 빌려갔으니까 결국은 돈을 못 갚았죠.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피해자가 중개업자야. 중개업자였고 은행 지점장 출신이야. 지점장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이 피해자들이 이 갑의 지위, 이 피고인의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다 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나오죠. 충분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돈을 빌려줘도 자는 갚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개업자나 은행지점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금 보았던 꺽쇠 1번하고 꺽쇠 2번 이거 좀 봐두시고 위에 건 쉽지 않습니까? 그건 쉬웠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오겠습니다.